우리 소중한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판사 나부랭이가 걸림돌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학스럽게 판사를 옥죄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변호사 검은 속내 드러냈다. 이화영 무죄가 이재명 무죄, 거꾸로 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라는 말은 원래 최후 진술 때, 이화영의 최후 진술 때 변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화영 재판, 마지막 재판 4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김현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1심 최후 변론에서 갑작스럽게 이화영의 무죄가 아니라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를 이화영 변론하는 사람이 법정에도 없는, 그리고 수사도 받지 아니한, 이미 기소가 되지 아니한 이재명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이화영을 희생시키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화영이 진술 속에 첫 번째 해광 변호사들의 한 대로 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화영은 이 15년 구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아니, 조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있잖아요. 이 부지사가 독단으로 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잖아요. 방북을 할 수 있고, 방북을 해서 김정은을 만나서 사진 찍고, 봐라!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못하는 건 내가 간다! 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그런 시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정신 차려서 당시에 6월 10일, 6월 28일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시키지도 않은 진술을 스스로 한 것이고요.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한 것이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인이 난리를 치고, 갑작스럽게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등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화영의 앞길을 막습니다. 부인까지 마찬가지고요. 이화영은 아마도 거의 1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보석 신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5월 21일 어제 있었죠. 보석 신문은 바로 이화영의 보석을 좀 허가해달라라고 이화영 측이, 이화영 변호사가 사실 판사 앞에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보석하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석해 주십시오. 라고 사실은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이화영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이 재판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지금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개도 했고요. 죄에 대해서 인정도 했고요. 그러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풀어주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사실 보석 신문에서 변호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최후 진술에서 이 법정에 있지도 않은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 이 김현철 변호사,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유죄가 이화영의 유죄다. 이화영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의 유죄를 추정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기괴한 보석 신문 요청, 그러니까 보석 요청을 합니다. 역시 이 안에서도 이 재판이 이화영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판사한테 이렇게 지금 훈시를 하는 거죠.
판사 잘 들어봐. 야, 지금 이번 총선 누가 이겼니? 누가 이겼지? 민주당이 이겼어. 얼만큼 이겼니? 175석이야. 아이고, 그것만이니? 조국당 12석도 포함해야 돼. 어떻게 되니? 진보당 3석까지 다 포함하면 192석이야. 무섭지? 무섭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야, 보나마나 지선 때 또 민주당이 이겨. 아유, 다음 해에 열릴 대선 누가 이기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잘 생각해야 돼, 잘. 지금 당신이 이화영의 유죄를 때리면 어떻게 돼? 이재명 유죄가 돼.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생각을 해봐. 지금 당신의 운명이 걸려 있어. 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당신이 이화영 유죄 때릴 거면 거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유죄 이유서 써야 된다. 크게 다친다. 안 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자, 이제 정신 번쩍 들었지? 그러니까 이화영 풀어줘야 돼. 보석해주고 그 다음에 선고 길 늘려. 쫙 늘려갖고 한 몇 년 후에 해.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다 들여다봤더니 무죄네. 그래야 이재명이 무죄가 되고, 그래야 이재명이 대통령 바로 되는 거야, 이 사람아. 라는 내용이지요. 제가 좀, 패러디에서 SNL 무슨 연기자처럼 연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판사한테. 이화영의 유죄를 때려야 이재명이 이화영을 유죄 때리면 이재명이 유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화영 유죄 때리실 거면 그 안에 세세하게 유죄 이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얘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이화영 변호사가 최후 진술 못지않게 보석신문에서도 이화영의 보석을 지금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소중한 이재명 이미 대통령 되는데 판사 나부랭이가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학스럽게 판사를 옥죄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최후 진술 때도 기가 막혔는데 보석신문 역시 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보석신문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제깍제깍 갑니다. 언제까지요? 일단 6월 7일까지요. 6월 7일에 뭐죠?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첫 번째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1심 선고, 지금 이렇게 이화영의 변호인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선고 날, 그 선고의 판결문에 이재명에게 보고한 것이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라는 뉘앙스의 그 판결문에 글이 올라간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그 즉시 기소를 할 것이고요. 물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범으로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 역대 어떠한 재판보다 이 대북 송금 재판에 정말 명운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요,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가결된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재판부에 거의 울먹이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방어를 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면 방어를 못합니다.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천하의 이재명이요. 나와서는 지금 태도를 완전히 바꿨지만, 자, 그때 당시에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유창훈 판사라는 자도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대북 송금만큼은 혐의가 소명된다 라고 썼어요. 혐의가 소명되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각 결정문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울먹이면서 그때 탄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두려운 순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7월 7일이 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잇따라서 관련자들의 다 공범이죠. 이 공범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결문에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의 운명은 이재명의 운명은 지금 한 1년여 거의 2년여 계속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울먹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